자, 15 문제 봅시다. 문제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좀 잘 푸시기 바라고요. 1번 보시면 이 막부가 자국의 다이묘, 무사, 상인 등에게 어떤 문서를 발급했는데 자국 상인한테 문서를 발급했는데 이 문서를 받으면 뭔가 외국과의 교역에 어떤 이점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문서는 지금 봤을 때 슈인장이라고 하는 거를 느낄 수 있고, 그럼 이 막부는 어디겠어요? 에도 막부겠죠. 1번은 감한무역은 이제 무로마치 막부니까 안 되고, 삼포 개항은 조선 전기죠. 조선 전기 이제 세종 때니까 역시 무로마치. 사스마번의 침공 류큐 받은 게 1609년이니까 에도 막부 딱 걸리죠. 그 답이 3번이고, 회치법 같은 경우에는 센코쿠 시대 들어오죠. 그 다음에 정화의 원정, 정화는 영락제 때 사람. 영락제 때면 일본 역시 무로마치니까 안 된다. 가는 일조편법 시행 이후에 조세가 가로 납부되었대요. 가는 은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기역, 징더전의 주요 생산품은 도자기죠. 갈레온 무역을 통해서 유입된 거 맞고, 회치법의 도입으로 이와미에서 생산량이 늘어났다 맞고, 가마쿠라 막부 시기에 대량으로 수입된 것은 동전이죠. 여기 지금 기역, 리을 선지는 우리가 송나라 배울 때 다 했던 얘기들입니다. 이 책은 서양의 의학서이고 네덜란드 의학서이고, 그 다음에 해치라는 말을 넣어서 뭔가 난학, 해치 신서네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에도 막부 시기가 되겠죠. 연도는 1774. 에도 시기의 동아시아 문화, 한글 소설 유행, 이게 정답이 되겠죠. 혼일 강리 역대 국도지도 배우지 않았는데요. 얘는 조선 태종 때 만들어집니다. 조선 전기이고요. 성리대전 명나라죠. 호르사는 우측 목탑은 쇼토크 태자, 대월사기는 연도 알았죠. 1272. 가나 시기 사이에 볼 수 있는 모습이라. 가는 지금 보니까 명이 해금 완화 조치를 내렸네. 이게 언제냐면 1667년의 모습이죠. 아니 1600이 아니라 1500이죠. 1567년의 모습이고, 얘는 지금 임진 전쟁이니까 1592년의 모습이네. 요 사이면 베이징 포위가 1550년이죠. 1550. 안 되고, 경신 대기근은 우리 17세기라고 얘기했었고요. 고다이 고천왕, 이건 뭐죠? 이건 무로마치 막부가 이제 개창될 때 얘기죠. 그러니까 14세기 1336 이때가 되겠고, 조총은 언제 들어오냐면 1543에서 가보다 전이죠. 아메리카 은을 싣고 마닐라에 입항하는 에스파냐가 마닐라를 먹은 게 1571년의 일이니까 5번이 안에 들어가겠네요. 그쵸? 밑줄친 기억 사건 이후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래. 그러니까 강희제 때 상황이고요. 얘는 지금 정치 세력이 투항하였던, 그러니까 정성공의 난이 다 진압된 상황. 이후면은 뭐 뒤에 뭐 천계령도 해제될 거고,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죠. 하여튼 이 청나라 시기입니다. 청나라 시기. 상평통보, 조선 후기에 유통되던 대표적인 이제 화폐죠. 만상, 뭐 책문후시 다 조선 후기 얘기고, 시진 역시 마찬가지고, 덴메이 대기근 전부 다 이제 청나라 시기에 볼 수 있네요. 근데 지금 5번 같은 경우에는 주인장 혹은 슈인장은 1635년까지 나오는 건데, 그 명멸망이 1644년이니까 이 시기가 명나라 시기죠. 청나라 시기 아니죠. 그러니까 5번은 볼 수가 없네요. 그렇죠? 물라카 왕국을 10년 전에 멸망시킨 포르투갈이면 1511년에 멸망시켰으니까, 그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시점은 1521년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삼포해라 이런 10년. 센코쿠 시대가 통일한 게 1590. 그러니까 답이 1번밖에 없네요. 그렇죠? 덴메이 연간에 대기근이 있었고, 이런 사건은
180여 년 전 막부가 개창된 이래 일찍이 없었다. 이 막부는 에도 막부겠죠. 덴메이 기근이면 1782. 에도 막부 금의 공격을 받아 천도하였다는 이 송나라가 되겠죠. 공행을 통해 서양과 구역한 것은 청나라죠. 고려 몽골 연합군의 공격을 막아낸 건 가마쿠라 막부죠. 대외 무역을 허가하는 휴인장을 발급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시박사 설치는 뭐죠? 이거 송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송이 아니죠. 당나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송, 그 다음에 원, 명, 청, 초기까지 전부 다 해당되는 선지가 되겠네요. 자, 밑줄 친 기역이 실시된 이후 동아시아의 상황이래요. 지금 보니까 조정이 장정에게 매기는 정세 총액을 고정하였다. 요거 이제 강희제 때 상황이고, 정세를 결국에 지세에 포함시켜서 징수했다. 이게 지정은제잖아요. 이 지정은제는 참고로 우리 교재는 옹정제만 배웠는데 강희제 때 처음 일부 지역에서 실시가 되다가 이게 전국으로 확대된 것이 옹정제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국으로 시행하였다. 이게 옹정제 때 사실입니다. 옹정제 때. 이 이후의 동아시아의 상황이네요. 일본과 기후 약조를 체결한 게 언제냐면 1609년이죠. 근데 강희제 옹정제라고 하면 우리가 1600 사실 이게 연도를 몰라도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는 게 1644년이 명멸망이었는데 이때의 황제가 순치제잖아요. 순치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강희제, 옹정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훨씬 전이라는 거를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고요. 천계령 같은 경우에는 강희제 때 실시가 되는데 지금 지정은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옹정제 때면 이미 천계령이 없었겠죠. 장거정 명나라 사람이고 슈인장 같은 경우에는 1635년, 그러니까 청나라가 아직 베이징에 들어오기도 전에 끝났기 때문에 역시 추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추론을. 근데 덴메이 연간의 기근 같은 경우에는 이게 1782면 18세기니까 18세기면 옹정제 그다음에 걸룡제까지 이어지는 그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5번이 이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정은제 연도를 배우지 않았어도 나머지 선지들을 보면서 아는 연도들이니까 좀 유추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동아시아사는 이런 식으로 좀 푸셔야 됩니다. 뭔가 이렇게 기준이 되는 연도를 하나 잡아가지고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가왕조의 대외 관계네요. 일본에서 요시노와 교토로 분열됐던 조정이 통일되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남북조 통일을 얘기하는 거죠. 1392 아시카가 요시미스. 유랑하던 끝에 왜구로 전락한 무사들이 적지 않았다. 이들을 포함한 왜구가 바닷가에 출몰하여 피해가 극심하였다. 이에 장수 등 연해의 방비를 견고히 하며 백성들이 바다로 나가는 것을 금하였다. 그러니까 해금에 대한 얘기고요. 왜구 때문에. 그러니까 남북조 통일 이후에 왜구 때문에 해금하는. 그러니까 이 가는 뭐겠어요? 명나라가 되겠죠. 왕조니까요. 대외관계. 류큐의 조공 무역을 허용하였다. 바로 정답 나오네요. 1번이 정답이죠. 쩌능다오는 원나라. 그쵸? 쿠빌라이 칸과 전투를 벌였었고. 그다음에 왜구에 근거진 스시마섬 토벌은 세종대왕이죠. 신패를 발급한 것은 에도 막부고요. 정치 세력을 진압한 후 천계령을 해제한 것은 청나라 강희제 얘기입니다. 기억이 있던 시기. 지금 보면 천주시리를 만든 사람이에요. 얘는 마테오리치라는 거를 여기서 잡아야 돼요. 마테오리치라고 하면 16말 17초죠. 왜 말력제가 그 시기니까. 요 얘가 있었던 그 시기에 볼 수 있었던 모습. 온인의 난이 언제죠? 14? 67이죠. 그러니까 15세기니까 훨씬 전에 있었고요. 삼포해라는 이런 10년, 그러니까 16세기 초죠. 회취법 발명을 보고하는 관리는 얘는 사실 조선 전기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군 때 아마 해치법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마테오 리치 같은 경우에 이게 선조 때 얘기니까 사실 한국사를 좀 이렇게 비교하면 좀 쉬운데, 얘는 그냥 조선 전기로 좀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답은 이제 2번입니다. 왜냐면 2번 희조우가 이게 명청 시대를 다 아우르는 어떤 그 선지기 때문에 5번 청나라죠. 답은 2번입니다. 2번. 소금 유통으로 사실 유명한 지역은 양조인데, 휘조상인이 판매는 할 수 있겠죠. 그쵸? 휘조상인이 유명했으니까. 기역 니은 국가에 대한 설명. 귀국이 크리스트교 포교를 금지한 데 이어 쇠국령을 내려 교역을 제한했음에도 지금까지 200여 년간 본국과의 교역은 허락해 주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귀국이, 이 나라가 지금 크리스트교를 금지하고 쇠국령을 내려서 교역을 지금 제한하고 있나 봐요. 근데 어떤 나라는 교역을 지금 허락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에도막부를 가리키는 거고, 이 본국은 에도막부가 쇠국을 내렸을 때 교역을 허락해 주는 그 나라니까 이제 네덜란드라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자, 초량 외관을 통해 인참을 수출한 것은 조선이죠. 시박사는 일본이 아니고요, 중국이죠. 네덜란드 바타비아 3번이 정답이네요. 마닐라 에스파냐고요. 페리 제독이 이끄는 함대는 미국입니다. 미국. 그래서 그러니까 니은 미국이죠. 답이 3번입니다. 이것은 화폐인데 지세 등 각종 세금 징수에 폭넓게 사용이 되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산시성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중국에서 쓰던 화폐구나. 그래서 얘는 은입니다. 사실 보기만 해도 이제 은처럼 보이죠. 그래서 얘는 은이고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화폐 주재료 은. 명이 조선에 곡물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요구하기도 합니다. 갈레온 무역을 통해 명으로 대량 유입되었다. 맞고, 청에선 아편 대금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맞고, 일본이 조선에 해치법을 도입하여 확대시킨 것도 맞고요. 조선을 통해 명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주요 상품, 그러니까 명에서 일본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죠. 일본에서 명으로 갔겠죠. 답이 5번입니다. 영의정이 임금께 아뢰었다. 그러니까 지금 오삼계를 비롯한 남방의 번왕들이 옛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어디에 반기를 들었다. 우리가 군사를 내어 어디를 도와서 이들을 친다는 것은 의리상 차마 하지 못할 일이다. 지금 오삼계 언제 들어왔어요? 3번에 난 할 때 배웠었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디에 반기를 들었겠어요. 반기라고 하는 게 뭐야? 반대하는 깃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가는 청나라겠죠. 그러니까 청나라에 반기를 들었겠죠. 그러니까 가는 청이 됩니다. 청. 요 청 시기에 동아시아의 대외 관계를 고르면 돼요. 연행사가 중국에 파견돼. 맞죠? 청나라 때. 삼포외라는 명나라 때죠. 천계령 해제도 청나라 때죠. 기후약조는 언제요? 1609년이면 명나라 때. 그러니까 기역 디귿이 정답입니다. 이 사람이 표류했대요. 지금 순서가 요렇게 되네요. 요렇게 가는 거네요.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요렇게 들어오는 거네. 그렇지? 그러니까 외구로 의심을 받아서 중국 관리한테 신문을 받았다. 그다음에 시장에서 뭐 유통되었고, 요게 핵심이겠네요. 몽골의 일파인 오이라트와 타타르가 중국의 변경과 수도를 위협하였다. 그러니까 오이라트족의 어떤 토목보의 변, 타타르족의 어떤 베이징 포위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1550 보다는 하여튼 뒤겠네. 뒤. 중국 조정에서 한관들이 최근까지 전횡하였다. 뭐 나쁜 짓을 일삼았다는 얘기고요. 이 상태에서 6개월 만에 귀환하였다. 그래서 간은 이제 베이징 포위 이후에 있을 만한 사건을 고르면 되겠네요. 금과의 강화 추진에 반대하는 지금 금이 있을 리가 없죠. 명나라 때인데. 사고전서에 편차하는
지금 청나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어, 쩌능다오 군대와 싸우고 쩌능다오 군대는 이제 원나라 때니까 안 되죠. 조공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류큐 사신 볼 수 있겠죠. 명나라 때는 그쵸? 5번 화번 공주를 맞이하러 온 토번 사신은 이제 당나라 때 얘기니까 답은 고르기 좀 쉽네요. 그쵸? 이것은 각 지역에서 거둘 인도세인 정세와 토지세인 지세의 징수 기준과 총액. 표시된 부분을 보면 정세를 고정시켜 지세 합산하여. 그러니까 이게 뭐야? 얘는 지정은제. 실시 배경. 교초가 발행되어 전국적으로 유통된 건 원나라 때죠. 천계령이 해제되어 은의 유입량이 급증하였다. 보세요. 지정은제, 옹정제 때 전국적으로 시행하죠. 천계령 해제는 강희제 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지정은제 일단 순서상으로는 앞에 있는 게 맞죠. 이게. 근데 특히나 이게 어쨌든 이게 그 정세를 지세에 포함하여 거두는데 이러면 이제 세금이 부족하니까 지세를 좀 더 많이 거둘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세금은 결국에 은으로 걷는 거기 때문에 국가의 은이 풍족하지 않으면 사실은 뭐 일조편법이나 지정은제나 실시할 수 없는 제도들입니다. 그래서 은의 유입량이 급증하였다. 천계령 해제되면 얘네들이 일본 많이 가가지고 은을 많이 사올 거고 그러면 중국에 은이 많아질 테니까 당연히 지정은제 같은 것들을 실시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일단 2번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삼각무역은 권룡제 때 훨씬 지나서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고 공인은 한국이죠. 덴메이 연가는 일본이고요. 그러니까 얘도 역시 뭐 조금 생각하면 답을 고르는 건 좀 어렵지 않았던 그런 문제입니다. 내년에 책봉사가 오는데 나하에 도착한대요. 나하에 도착하고 그래서 뭐 만약 책봉을 받지 못한다면 어떤 그 뭐 일본이나 동남아시아에 되파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수도가 나하고 그리고 뭐 일본에게 되판다고 하는 어떤 그 뭐 중개무역에 대한 얘기도 있으니까 이 우리나라는 뭐예요? 류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탐구 내용은 뭐 기후약조는 관련 없죠. 심폐도 관련 없죠. 관련 무역도 관련이 없죠. 휴인장 무역이 중단된 것도 뭐 관련이 없죠. 명예 해금 정책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 이게 정답이 되겠죠. 이 해금 정책으로 인해서 일본은 10년에 한 번, 류큐는 1년에 한 번이다 보니까 그 차이를 이용해서 류큐가 중개 무역을 통해서 성장한 거니까 이 해금 정책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류큐가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영향이 되는 거죠. 답이 5번입니다. 가물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 동남아시아로 진출한 에스파냐인들이 무역 거점으로 필리핀의 마닐라를 건설했대요. 그들은 매년 포토시 등지에서 생산한 다량의 뭘 가져오겠어요? 은을 가져요. 은을 가져와서 중국 상인들과 어떤 것들을 교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은이고요. 송에서 일본으로 대량 수출된 것은 동전입니다. 가마쿠라 막부를 향해서 동전을 많이 수출을 하죠. 청에서 세금 납부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맞고 일본의 회치법 도입 맞고요. 소량 외관을 통해 수출한 것은 뭐예요? 인삼이죠. 니은 디귿이 정답입니다. 역관이 어디에 사신과 베이징에서 대화를 나눠 어떻게 이 먼 길을 오셨나 작년에 바다를 건너 취안저우에 도착하였고 어쩌고 저쩌고 나와가지고 일본 사람과 비슷하게 보이는데 얼마 되냐 대략 만여리 정도 된다. 귀국 땅에는 유황이 난대요. 유황이 나고 나하항을 통해 교육한대요. 여기서 마지막 줄이 핵심이네. 그럼 가는 뭐야? 가는 류큐야 류큐. 류큐면 휴인장 발행은 에도막부, 공행은 청나라, 책문호시는 뭐예요? 책문호시는 조선이죠. 조선의 후기이고요. 물라카를 점령하였던 것은 포르투갈이고요. 생사들을 명과의 조공무역을 통해 생사, 실의 수입하였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류큐가 왕왕 이렇게 단독 문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류큐라는 걸 알 수 있는 키워드들은 있죠. 뭐 나하라든지 이런 것들, 유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개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서 삼아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상인들이 탄 배가 제주도에 표착하였다. 이들은 제주 목사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하였다. 타이완의 정치 세력을 평정하신 황제께서 누구요? 이거 뭐 강희지죠.
인근 책봉 국가를 간절하게 생각하여 바다를 열어 통상을 허락한다는 명령을 수년 전에 내렸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통상을 허락한다는 건 뭐야? 아, 천계령 해제에 대한 얘기야. 천계령 해제. 지금 얘는 천계령 해제를 말하고 있어요. 천계령 해제를. 영향? 예측할 수 있죠. 얘는 우리가 계속 뭐 수업 시간에 지겹도록 얘기했던 거니까 천계령 해제 결과가 뭐야? 심폐발급? 있나? 아니나 다를까 있죠. 답 5번입니다. 막부의 휴인장을 소지한 선박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고 뭐 결국 막부 개창 이래 30여 년간 시행한 어떤 휴인장 무역은 크리스트교 포교를 금지. 그러니까 휴인장 무역이 언제 중단되냐면 1635년에 중단되니까 30여 년간 시행했다고 하면은 뭐 1600년부터 35년까지 이런 식으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사실 막부 개창이 우리가 1603년으로 잡았었으니까 뭐 이렇게 잡아도 되겠네요, 그렇죠? 하여튼 요 시기 1635년까지의 어떤 에도 막부에 대한 걸 묻는 거예요, 사실상. 1635년까지의 에도 막부. 그럼 뭐 네덜란드 상인이 대지마에 체류하였다. 지금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죠, 그쵸? 왜냐면 우리는 조금 심화돼서 수업을 했으니까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본의 그 세국 정책이 처음에 끝난 게 아니라 한 5단계 정도 이렇게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 그 순서상으로 요 휴인장 무역이 중단됐을 때가 세 번째 단계였어요. 그쵸? 근데 그 바로 직전 단계가 뭐였냐면 1634년인가요? 그때 막 대지마를 건설하는 단계예요. 그쵸?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대지마라고 하는 것은 네덜란드 상인을 위해서 만든 대지마가 아니라 포르투갈인들을 고립시킬 목적으로 만든 대지마였기 때문에 이 네덜란드 상인이 대지마에 체류하는 것은 요 35년까지의 에도막부에서는 볼 수가 없어. 사실상 요 뒤에 가야, 그러니까 1639년에 포르투갈인들을 전부 다시 추방하고 나서야 이들이 체류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될 수 없습니다. 맥카트니 사절단은 걸륭제 때고, 걸륭제 때면 18세기예요. 연행사가 청해 수도 베이징에서 문물을 교류한 것도 역시 청나라 때니까 지금 얘는 뭐예요? 명나라 때예요. 명나라 때. 우리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일본의 쇄국이요. 1639년에 끝나요. 그럼 얘는 다르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명나라 때 끝난다는 거예요. 명나라 때. 그러니까 명나라 때 지금 쇄국 정책 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명나라 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명나라 때 일어나고 있는 일. 음. 일본 상인이 포르투갈 상인과 중국산 생사를 거래하였다. 얘는 어 얘는 볼 수 있죠. 그쵸? 포르투갈 상인과는 아직 지금 포르투갈을 추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하는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죠. 잠깐 망설였던 건 이제 5번이 갑자기 헷갈려. 5번은 이제 갈레 무역은 얘는 지금 그 마닐라를 일단 거점으로 잡아야 에스파냐가 태평양으로 올 수 있어요. 마닐라를 거점으로 잡는 게 1600 아니 그 1571년부터인데 개시라고 하는 것은 이때 시작됐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레온 무역을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렸던 포인트가 뭐냐면 갈레온 무역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시기에도 열심히 일어나고 있어. 근데 개시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개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작의 의미가 강한 거니까 개시, 그치? 뭐 식당을 영업을 개시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했다는 느낌인 거잖아. 그러니까 1571년에 개시한 거지. 요 시기에는 계속 그냥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네요. 답은 이제 4번입니다. 작년 6월 모평이죠.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렇게 세계실이 그 문제 마냥 지도를 내고 위치를 찾게 하는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수능에서도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도 안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얘는 그
그냥 뭐 외우세요. 얘는 지금 물라카예요, 물라카. 물라카. 물라카가 이제 말레이시아 그쪽에 있는 그 도시라 그랬잖아요. 원래 왕국 말레이시아에 있는 물라카 왕국서 말레이 반도니까 물라카입니다. 물라카. 물라카에 대한 어떤 설명. 물라카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가가 이곳을 거점으로 삼은 가는 포르투갈이죠. 포르투갈에 대한 설명을 고르면 되네요. 이제 페리 제독의 함대를 파견한 것은 미국이죠. 1차 420 조약을 맺은 것은 프랑스고요. 갈레온 무역 에스파냐죠. 바타비아 네덜란드고 크리트교 문제로 교육이 중단된 게 이제 포르투갈이죠. 신이 동남 연해 지역에 내려갔는데 연해라고 하는 것은 바다 근처 지역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바닷가에 내려갔는데 고향에 돌아온 백성들이 모여들어서 환호했다. 그들은 황제께서 외국과의 무역 금지가 있었는데 이것을 해제하였다. 드디어 수십 년간 겪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반청 세력이 평정되어 바닷길이 이게 핵심이다. 반청 세력이 평정되어 바닷길이 열려. 이게 뭐야? 천계령에 대한 해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천계령 해제. 역시 심폐 발급이 보이죠. 답은 쉽습니다. 답은.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 우리의 물라카 총독에 따르면 우리가 점령하기 전까지 물라카로부터 조공을 받았던 가를 정복하는 일이 그리 힘들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는 몇 년 전 이슬람 왕국 물라카를 병합한 우리 어디라면 물라카를 병합한 곳이 어디야? 포르투갈. 그럼 나가 포르투갈이고 물라카로부터 조공을 누가 받았겠어? 당연히 이거는 명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조공을 받는 국가, 동남아시아로부터 조공을 받는 국가는 당시에 중국밖에 없어요. 이것도 언제 시작됐겠어? 정화의 항해를 통해서 동남아 조공이 확대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해가지고 받아왔다가 1511년에 지금 포르투갈로부터 넘겨주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자, 명이죠. 일본과의 가만 무역을 전개할 때 정답. 메카트니 사절단 청나라. 포르투갈은 명의 생사를 나가사키에서 판매했다. 이게 정답입니다. 바타비안 네덜란드죠. 그러니까 포르투갈 애들이 일본과 교역할 때 자기네들이 가져온 어떤 신기한 서양의 물건들을 팔기도 하지만 얘네들이 물라카를 거점으로 해서 중국의 물건들을 막 이렇게 사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역시 일본에 가서 파는 거예요. 24번. 포르투갈은 물라카를 점령하여 삼았고 중국으로부터 어디에 거주권도 인정을 받냐면 어디야? 마카오죠. 마카오는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홍콩이고요. 홍콩의 맞은편으로 마카오가 있어요. 답이 5번.